자, 이제는 이번 주 2월 첫째 주 영상 수업, 문학 영상 수업에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이용학 시인의 현대시하고 정일근의 흑백사진, 이 현대시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먼저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요 시는 여기 이제 제목이 이제 실제 지명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우라지오 같은 경우는요, 일본식 발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일본어로 부르면, 일본어로 발음하면 나오는 이제 약간 줄임말인 거죠. 그래서 일본어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용학 시인이 뭐 우리 낡은 집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시인의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건데, 그 고향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러시아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만주, 연해주, 뭐 간도 이렇게 좀 남쪽 우리 한반도에 살던 우리 민족이 그 일제 강점기의 수탈이나 포갑을 피해서 이렇게 다른 이국 땅을 좀 떠돌아야만 했던 그때 이제 그 경험이 우러러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 자체는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이 시를 썼다라는 거고요. 밑에 이제 그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주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서 뭐 이제 좀 절망하는 마음, 뭐 이런 게 좀 많이 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맨 먼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삽살개 짖는 소리 해서 이 뭐 개가 짖는 소리는 뭐 우리 고향이나, 그러니까 옛날 시골이나 이런 시골 마을이나 지금도 그렇죠. 이렇게 고향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각적인 이 이미지가, 이른바 청각적인 이미지가 포근한 고향의 이미지, 뭔가 이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불쾌감을 갖거나 기분이 나빠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청각적인 이미지가 고향을 떠올리게 하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이 타국에서 이제 낯선 이곳에서 떠돌고 있는 그 유랑민, 우리 대다수의 조선, 이제 우리 한반도의 우리 민족은, 한민족들은 유랑민이 됐어요. 주권을 상실했고요. 그다음에 타국에서 유랑민이 돼서 여기저기를 떠돌고 다니고 있었는데, 고향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삽살개 짖는 소리는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소재. 그다음에 고향의 그런 포근한 이미지 있죠, 그렇죠? 청각적인 이미지인데, 또 이제 위안과, 그렇죠? 위로라고 하죠, 그렇죠? 위로를 주는, 휴식을, 안식을 주는 그런 고향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해도 되고요. 하나만 더 해보고 넘어갈게요. 과거, 행복했던 유년 시절이나 혹은 행복했던 고향에서의 시절과 지금 현재의 매개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좀 낯선 곳에서 이제 러시아 땅이죠. 낯선 곳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이제 신세인 거죠. 눈보라에 얼어붙는 섣달굼. 눈보라 하면 뭐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겠죠. 계절이 뭐 겨울이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이런 분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겨울이라는 건 곧 일제강점기 아주 혹독한 추위를 눈보라를 몰고 오는 그런 현실, 일제강점기의 엄혹한 현실, 혹독한 현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현실 속에서 밑에 뭐 이제 밤이 얄궂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이제 요 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격체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더더욱 생명체는 더더욱 아니죠. 그래서 이 밤의 의미는 무생명, 생명체가 아니다. 근데 생명체가 또 아니고 더더군다나 인격체는 더더욱 아니겠죠. 인격체도 아닌데 이렇게 손을 흔든다라는 것은 뭐 침팬지나 오랑우탄도 손을 흔들 수는 있겠지만 반가워서 사람처럼 표현한, 그러니까 인격을 부여한 거죠. 무생명에게 인격을 부여했으니까 의인화했다, 의인법이다 하면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손을 곱게 흔든다고 했으니까 뭐 조금 다정한 이미지겠죠. 다정하고 친근한 이미지. 왜냐하면 그냥 흔든다라고 했을 땐 무서울 수도 있죠. 뭐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막 손을 흔든다든가 하는 장면이 곱게 흔든다라는 이 장면은 밤이 손을 이렇게 이쁘게 뭐 다정하게 흔들고 있다. 밤이 고향으로 와라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 화자는 지금 현재 밤이 있는 상황에 시간적인 배경이 밤이고 이 밤이 고향으로 와라, 고향으로 돌아와 라고 손짓한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손짓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이 느낌은 주관적인 거지만 결국에는 화자는 간절히 고향을 뭐 하고 있다?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뭐 사람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미쳐서가 아니라 술을 마셔 불타는 소원이 부두로 왔다. 뭐 좀 안타깝지만 뭐 어른이니까 가능한 거지만 술을 마신다라는 거는 이런 현실의 고통, 고향에 가고 싶어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지금 아주 크잖아요. 근데 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분이 계신 이 연해주 지역에 이제 일명 블라디보스토크의 이 우라지오 항구에서 고향으로 가는 그 배편을 배가 뭐 있을 수는 뭐 왜냐면 여기 얼어 있다고 했거든요. 부두고 우라지오 이 항구에서 고향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 술을 마시고 달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을 마신 거는 뭐 이 그리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이 그리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겨내기 위해서 마신 거지만 약간 일시적인 해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불타는 소원은 결국 이제 어떤 소원이겠어요? 여기 포인트를 한번 줘보면 불타는 소원, 아주 간절한 염원, 간절한 소원, 불탄다라는 거는 뜨거운 걸 얘기하는 거고 뭐 열정적이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 소원은 뭐 염원은 간절히 바라는 거이니까 그 간절한 염원, 고향이 이제 그립다, 고향으로 가고 싶다.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부두로 온 거예요. 이제 부두는 항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가 드나드는 곳이죠. 부두는 배가 드나드는 곳이니까 이 배를 타고 어디 갈 수 있죠?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 공항에 온 거죠, 그렇지? 비행기 타고 타국에서 이제 고향 뭐 대한민국을 그리워하면서 뭐 공항 근처까지 술 마시고 왔다든가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걸어온 길가에 찔레 한 송이 없었대도 나의 아롱범은 자욱자욱을 뉘우칠 줄 모른다.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구나. 걸어온 길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죠. 이 화자가 느끼기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인생길에 뭐 지금까지의 삶에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되죠. 지금까지의 내 삶의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그러니까 이 찔레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찔레 한 송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럼 찔레 한 송이는 어떤 의미냐? 이 화자의 인생에서 이제 일단 찔레 한 송이는 딱 봐도 이제 꽃이니까 아주 아름다운 그런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인생에서의 어떤 그 마주하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해본다면 인생과 삶과 관련된 말로 해석을 해본다면 그런 상징성을 이제 가진다면 나에게 이제 내가 경험했어야 했는데 못했다고 했으니까 어떤 소박한 행복, 그다음에 삶에서 뭐 느껴지는 어떤 보람, 위로가 될 만한 그런 일, 그러니까 행복했던 일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보람과 위로와 행복을 이제 내가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밑에 아롱범이 나왔는데 밑에 이제 해석이 있어요. 이제 아롱범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연해주 지역에 지금 뭐 시베리아 호랑이 막 들어봤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롱범도 이제 그런 호랑이과 종류, 이제 범과 뭐 고양이과 그런 이제 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호랑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물리적으로 그런 표범을 말하는 거는 아니고요. 나의 아롱범은 자욱자욱을 뭐 이렇게 뭐 했지만 내가 어렵고 막 힘든 현실을 이제 뭐랄까 좀 당당하게 헤쳐왔다라는 그런 당당한 태도, 그리고 내가 지난해 어떤 나의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롱범은 어쨌든 포식자예요, 그렇죠? 표범이라고 아까 여기 써 있기도 하지만요, 포식자. 그리고 뭐 포식자라니까 뭐 누굴 잡아먹는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아주 화자의 인생을 되돌아 봤을 때 자기 스스로를 아주 당당한 태도로 그런 날들을 살아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 그런 어떤 삶을 살아왔다라는 당당한 태도,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이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의 아롱범은 나의 당당한 이런 삶은 화자가 드러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정규 수업 시간에 많이 했지만 나, 그 다음에 뭐 내가 이렇게 1인칭 대명사가 나오거나 복수의 우리 뭐 이런 대명사, 1인칭 대명사가 나왔을 경우에 이 시의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 있다. 화자가 시 안에 있느냐 시의 겉으로 드러나 있느냐 물었을 때 시의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다,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화자, 겉으로 드러난 화자는 자신의 삶을, 나의 표범은, 나의 이런 당당한 그런 삶은 자욱자욱, 이제 자욱은 뭐 자욱자욱 이렇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어감이 좀 다르지만 뭐 모음에 따라 다르지만요, 요거는 이제 발자국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한 자국 한 자국, 우리가 삶의 발자국, 삶의 흔적, 삶의 발자취 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걸어왔으면, 내가 걸어갔으면, 걸어온 이 길에 여기 위에서 아까 걸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남아요? 흔적이 남겠죠. 그러면 나의 삶의 발자취, 내 삶의 뭐랄까 흔적. 그러면은 내 인생이 어땠느냐 평가를 내렸을 때 나의 인생은 뉘우칠 줄 모른다. 뉘우칠 줄 모른다라는 말이 단정적인 어조잖아요, 원래. 그렇죠? 뭐 뉘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딱 얘기를 한 거는요, 이퀄 화자의 당당한 태도와도 관련이 있어요. 나는 후회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렇게 후회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내 이 부정적인 현실이 너무 혹독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일제강점기는 아주 혹독한데 그 혹독한 현실을 살았던 나는 그 현실에 대한 삶의 어떤 나의 태도는 이제 내가 봐도 당당했다. 당당은 떳떳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부정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뉘우칠 줄 모른다라는 말을 썼고요.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구나. 뭐 무겁다 안 무겁다, 일단 여기 눈하고 두 개가 포인트겠죠. 하나는 하얀 눈이고요, 그다음에 내 어깨에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무겁지 않다 했을 때 무겁지 않다, 무겁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거운 건 삶의 무게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거운 건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삶의 무게인 것 같고, 이 삶의 무게가 무겁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누가 봐도 혹독한 현실이잖아요. 그런데도 무겁다고 하지 않고 여기는 태도, 그러니까 아주 강인한 아주 삶의 태도, 요거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강인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 자, 이제 옛날 회상을 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철없는 누이 고수 머리랑 어루만지면, 누이는 여동생인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이제 우라지오 항구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고향에 뭐 사람이 있으면 더 뭐 가족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족을 더 그리워하는 마음도 이제 크겠죠. 그래서 여기 누이도 그리움의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철없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쉴드후드, 어린 시절에 누이 고수머리는 이제 곱슬머리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가 이제 막 엄마 그 무릎에 누워서 뭐 이제 그 머리를 엄마가 어루만지고 계시던 모습이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고수머리랑 뭐 곱슬머리, 얘는 곱슬머리를, 누이의 곱슬머리를 어루만지시며 그러면서 이제 누이가 듣고 있죠. 이제 누이가 이제 엄마를 보고 있을 거고, 화자도 이제 누이와 엄마, 그런 엄마를 상상하고 이제 그 당시에는 봤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른바 이제 우라지오의 이야기를 캐고 싶던 밤이 오면, 우라지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해요. 뭐냐면 일단 여기는 과거 회상입니다. 이제 한번 써볼게요.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렇죠? 근데 막 이제 뭐 불운했던 과거가 아니라 화자가 돌아가고 싶었던, 그러니까 아주 따뜻한 삶, 따뜻한 가족애가 느껴지는
따뜻한 가족의 사랑, 가족에 대한 어떤 사랑, 이것을 이제 좀 누렸던 그때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루만지며 우라지오 이야기를 캐고 싶던 막, 우라지오 이야기를 캐다라는 말은 이 당시에는, 어렸을 때는 우라지오로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가 우라지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어른이 돼서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이 우라지오에서 느끼고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어렸을 때는 철이 없으니까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화자가 회상하는 어떤 그 과거,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 이런 거. 그러면 하나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우라지오를 이제 가고 싶어 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동경이라고 할게요. 거기에 가면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우라지오라는 곳을, 이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만주 뭐 이쪽에, 또 아니면 그 유랑민의 어떤 서름보다는 어린 시절의 마음으로 우라지오에 한번 가보고 싶다, 호기심,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호기심. 그러니까 지금하고 어른이 된 화자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를 회상할 때 아주 이제 좀 뭔가 감회가 새로웠겠죠, 그렇죠? 그때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때 너무 그립고 우라지오가 어떤 곳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는 그리움의 대상이겠죠. 어머니도 누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움의 대상이 되겠고, 서투른 마우제의 말도 들려주셨지. 그럼 마우제가, 여기 이제 마우제 말 같은 경우는 러시아 말, 밑에 이제 써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마우제 말도 들려주셨다. 어머니가 러시아 이렇게 말을 해주셨나 봐요. 서투르지만 러시아 말도 들려주셨고, 그 러시아에 있는 우라지오 얘기도 들려주셨고, 조름조름 귀 밝히는 누이가 잠들 때까지 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 감을 때꺼죠. 그때까지 여기 뭐 이제 특정한 시어나 식구가 반복된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시어가 반복된다. 시어가 2개 이상 모이면 식구가 반복된다. 맞죠, 그렇죠? 유사한 시어가, 유사한 뭐 이제 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이지만 유사한 뭐 이제 통사구조, 이런 말 들어봤죠? 유사한 통사구조, 문장구조,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은 맞는 것 같아요. 뭐뭐 하는 누이 뭐뭐 할 때까지, 뭐뭐시 뭐뭐로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할 때까지, 이렇게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이게 이제 특징이 되겠죠, 그렇죠? 그 중에서 뭐 그냥 아주 평화롭고 그리움이, 그 정서가 많이 느껴지는 이제 표현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주어가 누구죠? 밑에 저절로 눈을 감을 때까정. 누가 눈을 감는다 했더니 주어는 등불이에요, 그렇죠? 역시 이제 이렇게 무생명에게, 아까 쌤이 한 말을 뭐 수사법을 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이렇게 무생명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인격을 부여했다면 무조건 의인법인데요. 이렇게 눈 감고 하는 거는 뭐 강아지도 감고 하잖아요, 그렇죠? 동물도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인격이 아니라, 이거는 인격은 아니죠, 그렇죠?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 하기는 곤란하죠. 그래서 무생명에게 생명을 부여했다. 그럼 이거 무슨 법이죠? 살다 활자를 써서 화류법이에요. 그러면 무생명에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기 때문에 뭐 생동감을 느끼게 해준다거나, 그렇죠? 생동감을 부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음성상징어의 뭐 그런 효과도 여기서 보인다고 생각하면 되죠. 화류법은 어쨌든 무생명에게 생명을 부여했기 때문에 막 이제 생동감이 부여되면서 좀 더 감정이 심화되게 또 만들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화자가 자신의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는데 더 그런 호소력이라든가 전달력을 높일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 다시 내게로 헤어드는, 뭐 헤어드는다 뭐 이런 거는 해치고 들어온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다시 내게로 들어오는, 해치고 들어온다 했으니까 뭔가가 막 들어온다, 이 정도로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다시 내게로 막 들어오는 그런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 입김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머니가 갑자기 뜬금없이 입김을 갑자기 왜 이렇게 막 보이셨을까 생각해보면, 지금 화자는 어른이 돼 있고요. 이 화자는 어른, 그리고 어른이 된 이 화자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우라지오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랑민의 삶을 살고 있어요. 막 배부르고 따뜻하고 뭐 가진 것 없어도 뭐 다정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뭐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들고 비참하고 주권까지 상실했으니까 우리 민족이 겪는 서름을 다 겪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누구 생각했죠? 엄마 생각했죠? 고향을 생각했죠? 그래서 이 우라지요 항구에서 지금 여기 겨울이었고 아까 앞에서 기억나시죠? 겨울이었고요. 이 우라지요 부둣가에서 뭐 이제 입김이 나는 상황이겠죠. 입김이 막 나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굴 그리워하고 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보인 거죠. 그 입김에서. 그렇지? 뭐 어떤 선생님께서는 어차피 이제 밤이고 이제 겨울이고 그다음에 부둣가이니까 바닷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안개. 이렇게 안개가 많이 물안개라고 하죠. 그런 게 많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우리 옛날 고전시도 보면 어부사시사 같은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같은 거 보면 그 섬마을에서도 어촌마을인데 막 안개가 막 엄청난 물안개가 막 아침이나 새벽에는 막 자욱한 걸 막 이제 표현하거든요. 밤안개가 막 이제 켜켜이 막 쌓여 있는데 뭐 아니면 겨울이니까 입김이 막 나는 상황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살뜰하게는 알뜰하게 아주 온전히 뭐 이런 뜻일 것 같고요. 이 모두라는 말은 이제 좀 해석을 해보면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그렇죠? 이야기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게 모두가 뭐냐 물으신다면 물리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살뜰하게 아주 알뜰하게 아주 온전히 알뜰한 게 뭐죠? 적은 힘을 들여서 큰 효과를 가져오는 거 효율성이 높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들을 모두 담았으니 어린 기억의 새야 귀성스럽다. 이 그 새를 갑자기 불렀잖아요. 그렇죠? 귀성스럽다. 이제 일단 새를 얘기를 해보면 어린 기억의 새 화자.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어린 기억의 새를 누구나 물으신다면 여기다 빨간색을 좀 도드라지게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그리워하는 화자. 이게 어린 기억의 새고요. 어린 그 시절에 어머니와 누이를 아까 위에서 지금 엄마 그 다음에 누이 여동생 그 기억을 간직하고 싶어하는 간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자체가 새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린 시절의 뭐 기억의 새야 어린 시절의 기억을 그 새에다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에게 어린 시절의 추억을 다시 이렇게 막 돌아보는 모습이 아주 정겹다. 귀성스럽다라는 말은 밑에 이제 있지만 아주 마음을 수수하면서도 마음을 끄는 맛이 있다. 근데 다른 게 얘기하면 아주 정겹다. 뭐 수수하면서도 마음을 끄는 맛이 있다라는 건 별거 없는데 은근히 마음이 끌리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쌤이 의역을 한번 해보자면 참 정겹다. 프렌들이 막 참 친근하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참으로 너의 그런 마음이 참 정겹다. 엄밀히 말하자면 자기가 자기한테 한 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크니까 거사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 뭐 거사리지 말고 또 이것도 뭔가 봤더니 여기 없군요. 여기 이제 밑에 보면 없으니까 밑줄을 그을게요. 밑에 거사리지 말고 밑에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 거사리다라는 말은 이제 막 길다란 줄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실타래를 생각하면 되는데 긴 줄이나 뭐 실을 막 이렇게 감는 거 있죠. 빙빙 막 돌려갖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표현할게요. 빙빙 돌려서 포개도록 하는 거. 포개는 거. 그러니까 감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둥글둥글하게 이게 감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타래에 실이 감기는 것처럼. 그러면 그러지 말고 포개지 말고 감지 말고 마음의 은줄. 근데 좀 이것도 다 막 좀 상징성이 있는데 작은 날개를 털어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새가 날개를 막 터는 것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작은 날개를 털라 하면 새 보고 한 말이잖아요. 너의 그런 마음이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이퀄 회상한다. 어린 시절의 그 좋았던 기억을 회상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여기다 비유를 한 거죠.
새가 날개를 터는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의역도 있습니다. 이제 뭐 1번하고 2번으로 이렇게 따로 써볼게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다 비유를 한 거, 은유법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새가 막 이제 날개를 턴다라는 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주 훨훨 날아가듯 날개를 턴다라는 건 쫙탁탁탁 하면서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린 시절에 대한 그런 아까 좋았던 그런 추억과 회상 이런 거를 마음껏 펼쳐본다. 마음껏 펼쳐라. 날개는 펼치죠. 그러니까 마음껏 펼쳐보겠다. 펼쳐보겠다라는 뭐 다짐, 뭐 그런 어떤 이제 마음의 어떤 심경 그런 걸 이제 표현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은줄 하면 이제 뭐 금줄, 은줄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런 소중한 작은 날개를 털라. 나의 마음에서 나의 그런 소중했던 기억들을 마음껏 펼쳐보겠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좀 안타깝지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드나드는 배 하나가 없는 지금.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고향에 가고 싶은 그런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인지했잖아요. 갈 수 없다라는 걸. 그래서 절망적인 그런 현실을 뜻하는 말이 부분이 되겠고, 화자가 이제 여기까지 회상을 했잖아요. 과거를 회상하고 그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과거 얘기를 하다가 지금이라고 하는 걸 보면 현재로 돌아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거는 순행이고요. 아까 과거로 돌아가는 건 역행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시의 어떤 시상 전개 방식은 시간의 어떤 흐름은 역순행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배가 없어요. 왜 배가 없냐면요. 얼음이 두텁다. 맨 마지막에 이유는 나와 있어요. 얼음이 두텁기 때문에 배가 뜰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이제 일제강점기의 그 절망적인 현실 뭐 이런 거를 이제 의미한다고 봐도 되겠죠. 부두에 호젓하게 선 나는 맷비둘기는 아니지만 맷비둘기는 여기 일단 기억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의미는 부여해야겠죠. 하늘을 아주 자유롭게 날아다녀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님. 그렇죠? 그런 속성이 있는 게 맷비둘기, 산비둘기라고 해요. 그렇죠? 비둘기. 그다음에 마음대로 갈 수 있죠.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화자의 입장에서는 몹시 부러움의 대상이 몹시 부럽죠. 그래서 이 맷비둘기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날고 싶어. 이거는 호젓하게 할 때 호젓도 얘기해야 되는구나. 아주 홀가분하게 뭐 아니면 홀가분하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제 한편으로는 쓸쓸하고 허전한 거. 내가 뭐 이제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먼 일을 결정을 했는데 그때 마음이 홀가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찝찝하거나 쓸쓸하거나 외로워. 그래서 여기서는 홀가분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좀 쓸쓸하게 외롭게 혼자 서서 그렇죠?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좋겠죠. 부두에 외롭게 선 나는 맷비둘기는 아니지만 날고 싶어. 여기는 뭐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표출을 해서 그치? 화자의 정서, 화자의 바람과 정서가 이제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직접 표출됐죠. 직접 표출이라는 말을 자 다시 정정할게요. 혹시라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내가 날 수는 없죠. 진짜 원하는 게 나는 거는 아니고 이제 그것도 애둘러서 표현한 거니까 자유롭게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고향에 가고 사는 거니까 화자의 바람이 표출됐다 정도만 직접이라는 말은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머리에 어슴푸레 아주 어슴푸레라는 건 희미하게 여기 뭐 뜻은 안 나왔으니까 어슴푸레 아주 희미하게 그리워진 그곳 그리워지다라는 거는 이제 뭐 그리다 드로잉 알죠? 드로잉 그림을 그리다 하는 거. 근데 머릿속에 그림이니까 회상하고 상상하는 거죠. 그렇죠? 회상하고 맞죠? 머릿속으로 연상하고 상상하는 그리워진 그곳이 이제 어디죠? 이퀄 고향. 이 고향을 뜻하는 말이고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텁다. 두껍죠. 두텁다는 결국엔 두껍다. 그리고 아까 쌤이 얘기한 뭐 얘기는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배가 뜰 수 없다. 배가 이제 뭔가 사람을 실어 날라서 고향으로 그 조선의 우리 한반도에 데려다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얼음은 이 얼음을 묻는 문제가 내신에서는 가끔 나오거든요. 네, 얼음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화자가 고향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화자가 귀향,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이다. 화자의 귀향을 방해하는 방해물, 그렇죠? 그다음에 화자가 고향에 갈 수 없는,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현실적 제약. 현실적인 제약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이 없어서 못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배가 이제 봄을 기다렸다가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무조건 못 가는 게 아니라요. 뭐 지금처럼 분단이 돼서 다시 갈 수 없다던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고향에 갈 수 없는 이런 화자의 절망감 이런 게 이제 여기 표현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등대와 나와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그 부둣가로 나갔으니까 저 멀리 등대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등대는 이제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핵심은 등대의 역할, 등대의 기능. 그러면 이 역할과 기능은 배가 오고 갈 수 있게 도와주죠. 배가 뭐 드나들도록 도와주는 도움의 역할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대신 그래서 고정돼 있죠. 근데 지금 배가 드나들지 못하니까 지금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죠. 일명 지금 현재는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좀 쓸모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이 화자가 등대를 왜 얘기를 하고 등대와 나와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겼다. 이제 함께 같이라는 뜻이잖아요. 등대와 나와 같이. 그러면 뭐가 이제 교집합이 있다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고향에 갈 수 없는 아주 쓸모없는 무력한 화자의 모습과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보자면 이 화자의 입장에서 이제 등대의 모습은 마치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무력한 자신의 모습과 자 이렇게 셈이서 정리를 해보면 화자의 약간의 무력한 모습. 왜 무력하냐면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능력이 없냐면 아까 위에서 바로 얘기했지만 고향을 이렇게 간절히 그리워하는데도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에 갈 수 없는 그런 처지,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 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이제 무력한 그 등대, 제대로 된, 자 여긴 등대 색깔을 달리 해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등대는 제 역할, 자신의 역할, 자신의 기능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등대와 그 다음에 화자가 뭐하다? 처지가 같다,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뭐 사람처럼 표현하긴 한 거죠, 그렇죠? 생각에 잠겼다고 했는데 화자와 동일시하는 대상, 동일시 이런 말을 막 쓰기도 하고요. 뭐 얼마나 안타깝고 그립겠어요, 그렇죠? 생각에 잠겼다라는 것 자체도 결국에는 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약간의 자책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등대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하니까 밤은 얄팍한 꿈을 끝없이 꾀인다. 꿈을 누군가를 꾀이다라는 말은 꼬신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의도대로 다른 사람이 움직이도록 이제 표현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어는 다시 또 밤이 됐고요. 밤은 무생명이죠. 근데 이 무생명이 아주 얄팍하게, 아주 나쁜 말로 이제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얍삽하게, 그다음에 좀 이제 정제돼서 표현을 하면 좀 비신사적으로, 그다음에 조금 이제 얄밉게, 한 얄밉게 꿈을 끝없이 꾀인다. 나를 자꾸 꼬시고 있어요. 꾀게 하고 나를 꾀인다라는 말은 나를 자꾸 이제 뭔가 다른 방향으로 막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고향에 되돌아가고 싶은 꿈이죠, 그게. 이 꿈이 뭐냐면 뭐 나쁜 꿈은 아니지만 다시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귀향하고 싶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는 싶은 그런 꿈을 자꾸 꾸게 만들고, 다만 왜 꾀인다라는 말을 썼냐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그쵸? 당장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꼬인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도 오도 못할 오라지오. 밑에 오라지오는 뭐 지금 현재 화자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화자가 고향에 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 고향에서 가족이 오라지오를 오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럼 가도 오도 못하는 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고 뭐 진퇴양난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가도 오도 못하는 이 상황은 이른바 부정적인 아주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그 가고자 하는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그런 시가 바로 이 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이제 잠깐만 끊어보고 두 개로 나눠서 쌤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